콜롬비아 아라우카주의 작은 마을 라 에스메랄다. 이 마을에는요, 보름달만 뜨면 또 그 여자가 오려나? 또 밤새 울겠지?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그녀의 뒤를 쫓아보겠습니다. 2019년 4월 어느 날. 저게 뭐지? 왜 저러고 걷는 거야? 늦은 밤, 친구들과 집으로 귀가하던 청년 바이레알과 그 친구들에게 포착된 기묘한 여인. 누더기에 가까운 낡은 흰색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를 하면서 홀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건 몇 명이 같이 본 거네요, 친구들이. 그렇죠. 다 같이. 헛걸 본 게 아닙니다. 쟤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런데 청년 바이레알은 무섭기도 했지만은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레알 일행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던 그녀의 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면 너무 무섭잖아. 거기까지 왜 무섭게 따라갔냐고요. 묘지에 들어선 여자는 아이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한 작은 무덤 앞에 멈춰 서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들리던 울음소리가 저 여자였나 봐. 근데 저 여자 왠지 우리 보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여자가 괴성을 지르더니 몸이 허공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공중에 떠오른 여자는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 공포에 질린 바이레알과 친구들은 혼비백산 공동묘지를 나와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어른들은요, 그 여자가 분명히 요로나, 우는 여인 귀신을 요로나라 불렀습니다. 과거에 심한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기 자식들을 강에 빠뜨려 죽인 뒤 자기도 강에 몸을 던진 한 엄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 여자가 아닐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이고서도 미안해서 그럼 우는 거야. 그래, 그렇죠. 엄마가 그래서 우는 거죠, 아기 무덤에서. 그런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목격되고 있는 사실. 지난해에는 무려 열흘간이나 마을에 출몰해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름달이 뜰 때면 기괴한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조용했던 마을을 공포에 빠뜨린 우는 여자. 그 여인은 요로나가 맞을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2008년 2월, 미국의 종교 잡지 뉴 옥스포드 리뷰에 실린 한 논문. 미 유명 N대학교 임상심리학과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리처드 갤러거가 쓴 논문의 제목은 악령 빙의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의사 리처드가 약 10년 전에 직접 겪었던 엑소시즘을 생생하게 기록한 논문이었죠. 그도 원래는 악령 따위는 개나 줘버려 라고 주장하는 엑소시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경 그의 인생을 180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 리처드는 한 신부의 부탁으로 39세 여성 줄리아를 진찰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악령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감히 내 가족의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악령의 모습처럼 검게 변한 얼굴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줄리아. 의사 리처드는 난생 처음 보는 증상에 어떠한 진단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1998년 6월 카톨릭 사제들과 함께 엑소시즘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방 안은 마치 한겨울처럼 냉기가 가득. 심지어 그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미친 듯이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엑소시즘이 진행되는 동안 줄리아 주변에 물건이 날아가거나 그녀의 몸이 붕 떠오르는 등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뒤 줄리아가 암 말기 상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 강력한 악령에 빙의된 줄리아를 통해 악령의 존재를 확신한 의사 리처드는 국제퇴마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100건 이상의 엑소시즘에 참여한 그는 그 뒤 사제들과 함께 생생하고도 오싹한 경험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죠. 의사가 실제로 악령이 있다고 논문을 통해 얘기한 거니까 더욱더 소름 끼치네. 그렇죠.
악령의 존재를 인정한 의사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증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아니 악령은 존재한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한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1985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목 없는 여살인마인데요.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경기도 청평의 한 별장을 방문한 김영한 감독. 음산한 외경에 미로 같은 내부. 그는 이 별장을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이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 영화 촬영.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김영한 감독이 직접 밝힌 미스터리한 사건들. 먼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고양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혼이 깃든 만큼 중요한 역할인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찾으러 간 조 감독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양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무려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말이죠. 갑자기? 갑자기 200마리가? 200마리가. 원인 모를 고양이들의 떼죽음. 결국 그날 밤 조 감독은 촬영을 위해 급하게 고양이를 구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 감독이 낸 교통사고로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경상.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와, 무섭다. 네.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촬영하던 도중 안전장치로 설치해놓은 피아노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촬영 중이던 배우가 의식불명에 빠지기까지. 어머. 이 정도면 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 그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영화 촬영을 끝마친 김영한 감독. 마지막 촬영 날 그간 신세를 진 청평 별장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촬영 다 했어요? 괜히 불편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끝까지 촬영한 팀은 처음이에요. 무슨 일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하나 와서 도망갔다는 얘기죠. 도망갔다. 야 무섭다. 그리고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정타.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지? 바로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1분가량 정체불명인 여성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어디? 화면 속에 이 약간 좌측 쪽에 그다음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서 있는 걸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못 본. 그런데 김영한 감독은 이 얼굴이 어딘가에서 낯이 익었답니다. 에? 그 이유는 10년 전 그가 조 감독이 된 시절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안타깝게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이 화면 속의 여배우가 무척 닮아 있었다고. 뭐야. 뭔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나타나겠다는 거죠. 소름. 미스터리한 사건들부터 숨진 여배우의 원혼까지. 과연 그 별장에는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걸까요?